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첫 강인데 파이썬 문법을 공부해 볼 거예요.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 되겠죠. 벌써부터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진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이렇게 진정을 하는 걸로 하고 열심히 달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VS 코드라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고요. 가장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저희가 뭘 배울 거냐면은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and operator 파일 이름이 좀 길지만 좀 이렇게 명시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파이썬에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넘버, 숫자형이 있겠죠. 숫자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테저형이라고 해서 정수형, 1, 2, 3, 마이너스 1 이런 것이 인테저형이고, 플로트형이라고 해서 수수점이 들어가는 실수형을 플로트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이죠. 그래서 헬로 월드 아니면 안녕하세요, 니하오 이런 거 다 스트링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불리한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참 거짓으로 나뉘는 그런 거를 불리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들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혹시나 배우시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좀 이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고,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있고,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이 있고, 셋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제 집합 형태 자료형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들이 있구나. 파이썬에는 이렇게 많은 자료형들이 있구나. 왜 이렇게 많은 자료형들이 있냐? 왜냐하면은 특정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료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 자료형들 더 있습니다. 바이트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테저부터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가장 먼저 어떤 형태의 자료형이든지 이런 자료형이든 이런 자료형이든 자료형의 변수 이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변수 이름은 사용자 마음대로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건 찾아보시고 처음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수형부터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테저 베리어블의 줄임말로 인테저 발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 한번 만들어보고, 얘는 20 이런 게 정수죠. 변수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beautiful 이런 거에도 30 이런 정수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제가 방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할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등호 한 개는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등호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수학 시간이 아니라 저희는 프로그래밍 시간이죠. 그래서 이 등호의 의미는 정확하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이름의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담겠다, 담아버리겠다, 이 녀석아 이런 뜻이죠. 등호는 결국 같다가 아니었고, 같다라는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등호 두 개인데 이것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이제 뭔가 좀 잘 담겨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프린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는 출력하는 함수인데 이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파이썬 데이터 타입 여기가 아닌가요? 맞네요. 파이썬 데이트라고 했구나. 좋습니다. 이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ename 해서 데이터 타입 and operator 줬어요. 그래서 지금 20이 잘 출력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20값, 그래서 여기 있는 값도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로트도 마찬가지죠. 플로트 bar 해도 2.5 이런 거 할당할 수가 있죠. 뭐 플로트 bar이라고 해놓고 뭐 30 인테저로 할당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린트는 계속 남겨주고, 얘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2.5가 잘 나오죠. 좋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살짝 느낌 오셨을 텐데, 이 앞에 이어질 이 문법 강의들은 상당히 지루합니다. 문법 강의는 뭐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뭐 재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좀 외워야 하는 거고, 뭐 약속이구나.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십니까? 저는 잘 지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이제 착한 사람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테저와 플로트, 정수형과 실수형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좋아. 그럼 스트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링을 만들 때는 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hello python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string bar 1, string bar 2에다가는 뭐 장고 뭐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는데, 얘는 큰 따옴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선언을 하거나, 이렇게 큰 따옴표로 선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잘 출력이 되죠.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여기 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딱 보기가 좋죠. 이런 건 보통 강의하기 전에 하지 않나요?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트링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불리안이라는 게 있었죠. 불리안, 뭐 얘 불리안 베리어블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ue가 있고, 반드시 앞에 대문자 써주셔야 됩니다. 색깔이 확 변하죠. false 이렇게 뭐 true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안 변하죠. 불리안 발브 true도 있고 뭐 fals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리안 타입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런 true, false를 불리안이라고 하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myList라고 해보고, 이렇게 이걸 뭐 중괄호라고 하네, 대괄호라고 하네, 아무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 뭐 플로트형, 뭐 불리안형, 뭐 스트링 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myList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시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myList나 tuple 같은 경우,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 뒤에서 제가 엄청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tuple, 뭐 mytuple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괄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뭐 1.2 뭐 니하오, 뭐 true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이 가능하고,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my 딕셔너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딕셔너리 타입은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키 값과 밸류 값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러면은 my friend, 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이 친구의 이름이 있겠죠. 그러면 뭐 철수다. 그 다음에 나이는 뭐 25살이다. 그 다음에 뭐 키는 120이다. 오케이, 좋죠.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결혼을 했냐? is married. 이거는 뭐 false,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도 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잘 되면은 아, 이런 자료형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키값, 특정 키값에 이렇게 밸류가 들어가는, 값이 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렇게 일자로 쓰면 잘 보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고 콤마 단위로 이렇게 찢어줍니다. 콤마 단위로 찢어줍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얘만 작은 따옴표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이렇게 찢어서 뭐 보기 좋게 키값에 정확히 밸류 값이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set이라는 게 있는데, set은 사실상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지는 않지만 저랑 같이 코딩하는 와중에는 많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 정도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myset 이렇게 하고 이렇게 1, 2, 3 뭐 이런 식으로도 선언이 가능하고 myset 하고 set 하고 1, 2, 3 뭐 이런 식으로도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yset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위에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딕셔너리랑 얘는 키값과 밸류값이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없는, 뭐 수학에서 배웠던 그 집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형은. 그리고 한 가지 함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print라는 함수 말고 typ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type이라는 함수는 특정 변수를 집어넣으면 그 변수가 어떤 자료형인지 알려주는 뭐 그러한 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integer bar부터 이렇게 넣어보고, 얘를 뭐 알아보려면 출력을 해야겠죠. print 함수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면은 이제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수형 인테저의 약자죠. 그리고 얘를 주석을 해볼 건데요. 주석은 윈도우는 컨트롤 물음표, 맥은 커맨드 물음표로 이렇게 주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샵으로 주석이 가능하고, 보통 이렇게 가독성을 위해서 한 칸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float를 넣어보면은 float라는 자료형이구나. 이 클래스라는 거는 뒤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set을 집어넣으면은 set이구나.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ype이라는 함수로 자료형을 찍어볼 수 있다. 딕셔너리의 약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자료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에 또 파이썬의 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멀티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my 뭐 new string이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쪽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아래에다 선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invalid syntax. syntax 에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법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per라고 하는데, 이 역슬래시를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 멀티라인으로 선언이 가능해서 다음 아랫줄 코드가 이어진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 잘 되고 실제로 출력을 해봐도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파이썬의 연산자 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몫을 구하는 거예요. 나눗셈에서 몫을 구하는 거고, 얘는 그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수, 제곱,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단항 연산자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단항 연산자.
좋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뭐 얘부터 한번 설명을 쓰겠습니다. 곱하기 친절하게 나누기 곱 얘는 나머지 지수 뭐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연산자가 있고 한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변수를 하나씩 A라는 변수에다가 12를 할당하고 B라는 변수에다가 5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를 한번 뽑아보면은 17이 잘 나오죠. 그러면 B를 5.5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17.5로 나오고, 이 친구의 타입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되겠죠. 곱하기도 뭐 해보시면 되고, 뭐 사실은 이거는 다 해보면 됩니다. 근데 뭐 좀 처음이니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 뭐 나누기 B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잘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2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니까 이런 식으로 1이 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C는 2라고 해서 A의 C승 12의 제곱 144 잘 나오고요. 그리고 단항 연산자라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구현한다고 해봐요. 그럼 뷰 카운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기본값은 다 0이니까 0을 넣어주고, 한 번 그 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하죠. 뷰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기존의 뷰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뷰 카운트를 실제로 찍어보시면은 이렇게 1이 잘 나오죠. 근데 이런 식의 계산보다 어떤 식을 많이 쓰냐면 뷰 카운트 플러스 이퀄 1을 하면은 여기에다 1을 더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데 마이너스도 되고 다 됩니다.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연산자들이 있고 데이터 타입 있고, 스트링을 안 해봤네. 이렇게 문자열도 더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hello 하고 위에다가 world를 한 다음에 D 플러스 2도 이렇게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 연산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좀 익숙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속이니까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지루한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